7만 톤짜리 쇳덩이가 바다 한가운데서 1도만 더 기울면 그 안에 탄 50명은 전부 차가운 심해로 곧장 떨어집니다. 탈출할 시간 고작 30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거대한 괴물들이 전 세계 바다 곳곳에서 또 다른 수천 톤짜리 난파선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 전체가 흔들리는데도 저 거대한 쇳덩이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저게 무너지는 순간 주변 반경 1km가 쓰나미에 휩쓸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이 바다 위 괴물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상 크레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저게 어떻게 안 넘어지지? 실제로 육지의 크레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땅 위에서는 콘크리트 기초에 단단히 박아놓으면 되지만 바다는 1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파도가 3m씩 치고 바람은 시속 50km로 불어대고 해류는 배를 계속 밀어내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축구장 2개를 합친 크기의 쇳덩이가 수만 톤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해상 크레인은 크게 3종류로 나뉘는데 각각의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유식 크레인은 오래된 화물선을 개조한 건데 스스로는 못 움직이고 다른 배가 끌어줘야 합니다. 주로 항구에서 컨테이너 싣고 내릴 때 쓰죠. 반잠수식 크레인 선박은 진짜 괴물입니다. 필요하면 선체를 물속에 의도적으로 잠기게 만들 수 있거든요. 침몰한 배에 건지거나 해저 케이블 까는 작업에 투입되는데 파도를 피하려고 일부러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항식 대형 리프팅 선박은 스스로 항해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무게를 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항구의 크레인과는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잠수식 크레인 선박인 슬레이프니르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배는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갑판 위에 아파트 50층 높이의 크레인 2기를 얹고 있습니다. 이 거인이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는 무려 2만 톤에 달하는데 이는 성인 코끼리 4,000마리를 동시에 들어올리는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에펠탑이 약 1만 톤이니까 에펠탑 2개를 동시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배들이 움직일 때는 주변 항로가 통제될 정도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합니다. 단순히 배가 아니라 바다 위에 떠있는 강철섬 그 자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이 섬 위에서 수백 명의 기술자가 먹고 자며 달 위에서 작업하듯 정밀한 공정을 수행하거든요. 이 3종류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크레인 팔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비밀은 물속에 잠긴 거대한 몸통에 숨어 있거든요. 이 거대한 쇳덩이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이유는 2000년도 더 전에 발견된 원리 덕분입니다. 아르키메데스라는 그리스 과학자가 목욕탕에서 발견한 건데 물체가 물속에 들어가면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위로 떠오르는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영장에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그게 바로 부력입니다. 해상 크레인도 똑같은 원리인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대한 선체가 바닷물 수백만 리터를 밀어내면서 그만큼의 엄청난 부력을 얻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뜨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떠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2가지 중심점의 관계입니다. 무게 중심은 배 전체의 무게가 한 곳에 모여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지점이고 부력 중심은 밀려난 물의 중심점입니다. 이 2점의 위치 관계가 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무게 중심이 부력 중심보다 위에 있으면 배는 불안정해지고 아래에 있으면 안정이 됩니다. 어린이 오뚜기 인형 떠올려 보세요. 밑바닥이 무겁고 위가 가벼워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서잖아요. 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크레인으로 무거운 걸 들어올리는 순간 팔끝에 수천 톤이 매달리면서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확 쏠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평형수 시스템이라는 천재적인 장치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배 안에 거대한 물탱크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 탱크에 물을 넣거나 빼면서 실시간으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크레인이 왼쪽에서 무거운 걸 들면 배가 왼쪽으로 기울려고 하겠죠. 그 순간 오른쪽 탱크에 바닷물을 미친 속도로 퍼올려서
돌려서 반대쪽 무게를 늘리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밀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배의 기울기를 0.05도 단위로 측정하면서 펌프를 제어하거든요. 0.5도가 얼마나 작은 각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1km 떨어진 곳에서 1m도 안 되는 높이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정밀해야 하냐고요? 수만 톤짜리 배에서는 아주 작은 기울기도 엄청난 힘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이 겨우 10cm만 틀어져도 수천 톤의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평형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크레인이 1만 톤짜리 구조물을 들어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무게가 선체 끝에서 30m 떨어진 크레인 팔에 실리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시소 생각하면 쉬운데 한쪽 끝에 무거운 사람이 앉으면 반대편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정확히 몇 톤의 물을 어느 탱크에 채워야 하는지 결정하고 고성능 펌프가 분당 수백 톤씩 물을 이동시킵니다. 몇 초 만에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게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공포가 현장에는 존재하거든요. 수만 톤급 구조물이 수면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 배 전체에는 흡착력이라는 또 다른 적이 등장합니다. 젖은 진흙바닥에서 발을 뺄 때처럼 바다도 구조물을 쉽게 놓아주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이때 크레인에 걸리는 하중은 실제 무게의 1.2, 배에서 1.5배까지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조종사는 이때 계기판의 숫자뿐만 아니라 크레인 와이어가 내는 끼익 하는 비명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철 케이블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공기를 가르는 그 서늘한 소리는 베테랑만이 이해하는 위험 신호거든요. 만약 이때 파도가 선체를 한 번 더 흔든다면 계산된 평형수 범위를 벗어나는 찰나의 순간이 곧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형수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파도입니다. 바다는 절대 조용하지 않거든요. 파도가 칠 때마다 배는 위아래로 들썩이고 앞뒤로 기울고 좌우로 흔들립니다. 특히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이 가장 위험한데 아무리 평형수를 조절해도 파도가 심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반잠수식 크레인 선박입니다. 이 배들은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선체를 의도적으로 물속 깊이 잠기게 만드는 거죠. 미친 것 같지만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파도는 수면 근처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깊이 들어갈수록 물의 움직임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영장에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물 위에서는 파도가 치지만 물속 깊이 잠수하면 훨씬 조용하고 고요하잖아요. 반잠수식 크레인의 구조를 보면 정말 기발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작업 갑판 밑에 거대한 기둥들이 내려가고 그 기둥 끝에 다시 수중 부력체가 달려 있습니다. 작업할 때는 이 수중 부력체의 탱크에 물을 채워서 선체 전체를 가라앉힙니다. 그러면 물 위에는 작업 공간과 크레인만 남고 부력을 만드는 큰 부분은 파도가 미치지 않는 깊은 곳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파도가 3m씩 쳐도 배가 거의 안 흔들립니다. 잠수함처럼 수중에서 안정적으로 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밀한 작업이 필요할 때 침몰한 배를 건지거나 해저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때 이 방식을 씁니다. 파도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바다 한가운데는 정박할 곳이 없거든요. 육지에서는 크레인을 땅에 박아놓으면 되지만 바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닻을 내릴 수는 있지만 물이 깊으면 소용없고 해류가 세면 닷도 끌려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확한 위치를 유지할까요? 다이나믹 포지셔닝, 줄여서 DP 시스템이 해답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인데 배를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같은 위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제자리 비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헬리콥터는 바람에 밀리면 반대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같은 지점을 지키잖아요. DP 시스템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GPS보다 훨씬 정밀한 GNSS 시스템이 배의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자이로스코프가 배의 기울기와 회전을 감지하고 풍향계가 바람을 측정하고 파도 센서가 물결을 분석합니다. 이 모든 정보가 중앙 컴퓨터로 들어가면 컴퓨터는
배를 밀어내는 모든 힘을 계산하고 그걸 정확히 상쇄할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배 밑바닥과 옆면에 달린 여러 개의 추진기가 초당 수십 번씩 출력을 조절하면서 배를 0.5m 이내에 오차로 같은 위치에 묶어둡니다. 축구장만 한 수만 톤짜리 배가 바람과 파도를 이기면서 자동차 한 대 폭 안에만 머무는 거죠. 재미있는 건 BP 시스템이 사람의 뇌와 근육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로 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중심을 잡으려고 미세하게 움직이잖아요. DP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북쪽으로 밀리면 추진기가 남쪽으로 밀고 동쪽으로 기울면 서쪽으로 밉니다. 이런 미세 조정이 1초에 수십 번씩 일어나면서 배는 겉으로는 완전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자동화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특히 크레인으로 무거운 걸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과 내려놓는 순간은 정말 위험합니다. 물속에 잠겨있던 물체를 끌어올릴 때 부력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무게가 확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가라앉은 1만 톤짜리 구조물은 부력 때문에 실제로는 7,000톤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오는 순간 갑자기 1만 톤의 무게가 크레인에 실리는 거죠. 이 순간적인 하중 변화를 컴퓨터가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물의 온도나 염분 농도에 따라 부력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구조물 모양이 불규칙하면 물 빠지는 속도도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 많은 크레인 조종사가 직접 상황을 판단합니다. 센서 수치를 보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 하는 감을 잡는 거죠. 컴퓨터는 0.1초에 수백만 번 계산할 수 있지만 그 계산이 현실과 맞는지 판단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많은 크레인 조종사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기계를 믿되 의심은 해야 한다고요. 센서가 이상 없다고 해도 뭔가 느낌이 안 좋으면 작업을 멈추고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판단력은 수십 년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아직 인공지능이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상 크레인 사고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2008년에 거대한 반잠수식 크레인 선박이 작업 중에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평형수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간 겁니다. 몇 초 만에 기울기가 15도를 넘어섰고 선원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배는 완전히 뒤집히기 직전에 간신히 균형을 되찾았지만 만약 20도를 넘었다면 복원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배가 일정 각 이상 기울면 복원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복원력은 배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힘인데 무게 중심과 부력 중심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배가 조금 기울면 부력 중심이 기운 쪽으로 이동하면서 배를 다시 세우려는 힘이 생기는데 너무 많이 기울면 오히려 더 넘어뜨리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또 다른 사고에서는 크레인 붐이라는 긴 팔 부분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톤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구조물이지만 금속 피로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이를 계속 접으면 결국 찢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해상 크레인을 위협하는 건 눈에 보이는 파도만이 아닙니다. 거대한 하중을 견디는 크레인의 팔, 붐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영하의 차가운 바닷바람과 뜨거운 태양열이 교차하며 금속은 미세하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여기에 염분 가득한 바닷물은 강철의 심장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해상 크레인에는 인간의 혈관처럼 수천 개의 센서가 박혀 있습니다. 금속에 아주 미세한 변형만 생겨도 컴퓨터가 비명을 지르며 경고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정기적으로 초음파 탐상 장비를 들고 들어가 금속 내부의 미세 균열을 찾아내는 닥터들이 이 괴물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든요. 다행히 무게 들기 전에 균열을 발견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무거운 화물을 들고 있을 때 붐이 부러졌다면 재앙이었을 겁니다. 수톤짜리 구조물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고 배도 하중 변화로 전복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런 사고들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나 결함이 연쇄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평형수 펌프 하나가 고장나고 그걸 보완하던 다른 펌프도 과부하로 멈추고 그 사이 파도가 크게 치면서
배가 기울고 기운 상태에서 크레인 하중이 더해지면서 결국 통제 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해상 크레인을 운용할 때는 모든 시스템에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작은 이상 신호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일정이 급해도 작업을 중단합니다. 바다는 인간의 편의를 봐주지 않으니까요. 결국 해상 크레인은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균형 장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가 말했죠. 나에게 설 곳과 충분히 긴 지렛대만 준다면 지구라도 들어 올릴 수 있다고요. 실제로 지구를 들 수는 없지만 이 정신은 해상 크레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불안정한 바다를 딛고 서서 거대한 구조물을 밀리미터 단위 정밀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단순히 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물리학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한 결과죠. 2000년 전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외친 유레카는 오늘날 거대한 철강 괴물이 되어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해상 크레인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겁니다.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 일이 늘고 있고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도 계속 설치되고 있거든요. 육지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바다는 넓습니다. 그 넓은 바다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해상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해상 크레인의 무대는 수면 위를 넘어 심해 3000m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는 이제 바다 밑바닥에 거대한 도시와 같은 공장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수천 톤짜리 심해 생산 설비를 한치의 오차 없이 바닥에 내려놓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모든 물리 법칙이 극단적인 정밀도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수압으로 인해 물체가 찌그러지고 보이지 않는 심해 조류가 몰아치는 그곳에서 해상 크레인은 인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 제어가 더 정교해지고 센서 정밀도도 높아지고 있죠. 언젠가는 완전 자동 무인 크레인 선박도 등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더라도 기본 원리는 똑같을 겁니다. 부력과 무게의 균형, 파도와 바람에 대한 대응, 정밀한 위치 제어, 이 모든 게 물리학 법칙 위에서 작동하니까요. 인간의 지혜가 물리라는 이름의 도구를 만났을 때 바다는 더 이상 정복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개척해 나갈 거대한 기회의 바다가 됩니다. 거대한 쇳덩이가 물 위에서 춤을 춥니다. 수만 톤을 들어올리면서도 안 넘어지고 바람과 파도를 이기면서 한치 오차 없이 위치를 지킵니다. 이게 바로 해상 크레인의 물리학입니다.